트럼프 코인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격이 아닙니다. 하루에 몇 퍼센트 올랐는지, 며칠 만에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런 차트는 겉에 보이는 연기일 뿐입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은 그 연기 뒤에서 돈이 어디로 흘렀는가입니다. 누가 먼저 들어갔는가? 누가 관심을 만들었는가? 누가 규칙을 정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위험을 떠안았는가? 한쪽에는 트럼프라는 이름이 붙은 밈코인이 있었습니다. 그 코인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대통령과의 저녁 식사라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트럼프 일가와 연결된 암호화폐 금융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정책까지 올라왔습니다. 따로 보면 이상한 뉴스 몇 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로 연결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정치 권력이 시장 기대를 만들고 시장 기대가 코인의 가격이 되고 그 가격을 믿은 사람들이 돈을 넣고 그 돈은 다시 권력에 가까운 곳으로 흘러가는 구조. 이건 단순한 코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이 어떻게 돈이 되는지, 이름값이 어떻게 금융상품이 되는지, 그리고 개미 투자자가 어느 순간 남의 수익 모델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현실의 가격입니다. 트럼프는 처음부터 암호화폐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코드가 아니라 부동산이었습니다. 건물, 호텔, 골프장, 땅, 임대 계약, 담보, 눈에 보이고 문서로 묶이고 은행과 협상할 수 있는 자산. 그런 사람에게 비트코인은 처음에는 너무 가벼워 보였을 겁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벽돌도 없습니다. 철근도 없습니다. 현금도 없습니다. 전통적인 현금 흐름도 없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는 부동산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속도입니다. 부동산은 느립니다. 계약해야 합니다.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해야 합니다. 은행과 법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코인은 다릅니다. 하나의 발언, 하나의 게시물, 하나의 정치적 신호. 그것만으로도 몇 분 안에 시장의 기대가 움직입니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논리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트럼프가 본 것은 블록체인의 이상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믿음이 가격으로 바뀌는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자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치인은 표를 모읍니다. 사업가는 돈을 모읍니다. 트럼프는 그 둘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지지층이 있었습니다.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분노를 동원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흔드는 말이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그 모든 것을 가격으로 바꾸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변화는 단순한 입장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영향력이 어떻게 현금화될 수 있는지를 알아차린 순간에 가까웠습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단계는 단순했습니다. NFT였습니다. 트럼프가 슈퍼히어로처럼 등장하는 이미지, 우주 비행사처럼 등장하는 이미지, 강한 지도자처럼 연출된 디지털 카드. 기술적으로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NFT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그 안에 들어간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그림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샀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감정,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분노, 강한 지도자를 원한다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을 돈으로 증명하고 싶은 마음. NFT는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트럼프라는 이름과 얼굴이 디지털 시장에서 얼마나 직접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지 보는 시험.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정치적 충성심도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도 팔 수 있습니다. 정체성도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의 감정도 지갑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수익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소속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편이다. 나는 이 사람을 믿는다. 이 사람을 믿는다. 나는 이 운동의 일부다. 이 감정은 숫자보다 훨씬 강하게 돈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훨씬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밈코인입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이 붙은 코인. 밈코인은 원래 가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실적이 없습니다. 배당도 없습니다. 공장도 없습니다. 전통적인 현금 흐름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밈코인은 관심으로 오릅니다.
유행으로 버팁니다. 관심이 사라지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트럼프 코인에는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정치 권력의 그림자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상위 보유자를 위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코인을 많이 가진 사람이 트럼프와 더 가까운 자리에 갈 수 있는 구조. 이 순간 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게 됩니다. 투자 상품인지, 팬덤 상품인지, 정치적 접근권인지 경계가 흐려집니다. 사람들은 코인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트럼프라는 이름에 가까워질 가능성을 샀습니다. 누군가는 순위 안에 들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누군가는 상승을 보고 뒤늦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역사적인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차갑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기대를 팝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그 기대를 삽니다. 그리고 기대가 식는 순간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대부분 개미 투자자입니다. 밈코인의 무서움은 가격이 오른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격이 왜 올랐는지 사람들이 너무 늦게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산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업 모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산 것은 트럼프라는 이름이 계속 가격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가장 비쌀 때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그 믿음이 권력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대통령의 이름이 붙었으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권력과 가까우니 안전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몰리니 아직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시장에서 사람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자신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진짜 돈은 시끄러운 밈코인에서 더 조용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World Liberty Financial, 트럼프 일가와 연결된 암호화폐 금융 프로젝트입니다. NFT가 이미지를 팔았다면, 밈코인이 관심을 팔았다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금융 구조 안으로 들어갑니다. 토큰, 스테이블코인, 탈중앙 금융, 단어는 복잡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단순합니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가? 이런 프로젝트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백서의 멋진 문장이 아닙니다. 기술 홍보도 아닙니다. 커뮤니티 구호도 아닙니다. 수익 구조입니다. 누가 돈을 넣는가? 누가 위험을 지는가? 누가 수익을 가져가는가? 누가 통제권을 쥐는가? 탈중앙 금융이라는 말은 매우 듣기 좋습니다. 은행 없이, 중앙 권력 없이, 사용자가 주인이 되는 금융. 하지만 현실에서는 돈이 놀라울 만큼 중앙으로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정치 권력과 연결된 이름이 있을 때 시장은 단순한 투자 시장이 아니게 됩니다. 이해 충돌의 시장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군가를 성급하게 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구조입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할수록 누가 가장 크게 이익을 보는가? 사용자인가? 커뮤니티인가? 아니면 이미 이름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가? 이 질문을 피하면 우리는 코인 가격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격은 결과입니다. 진짜 원인은 돈의 설계도 안에 있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논란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밈코인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하지만 조용한 만큼 더 깊은 곳에서 돈을 만집니다. 밈코인은 사람들의 흥분을 모읍니다. 금융 프로젝트는 사람들의 돈이 머무는 구조를 만듭니다. 전자는 시끄럽습니다. 후자는 오래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밈코인보다 덜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심합니다. 하지만 금융에서 조용한 곳에 큰 돈이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와 비슷한 가격을 유지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현금처럼 생각합니다. 거래소에서 쓰고 자금을 옮기고 잠시 보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면에 보이는 1달러가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준비금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넣습니다. 그 돈은 준비금이 됩니다. 그 준비금은 국채나 다른 자산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누가 그 돈을 관리하는가? 누가 운용 수익을 가져가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위험을 떠안는가? 밈코인은 사람을 흥분시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사람을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안심도 돈이 됩니다.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믿을수록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올수록 그 돈을 관리하는 쪽의 힘은 커집니다. 그래서 1달러 같은 스테이블 코인 논란은 단순히 또 하나의 코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적 브랜드가 금융 인프라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밈코인이 대중의 관심을 빨아들이는 장치라면
스테이블 코인은 그 관심이 돈으로 머무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머무는 장소를 통제하는 쪽은 항상 더 큰 힘을 갖습니다. 이 질문은 저스틴 선과의 갈등에서 더 날카롭게 드러났습니다. 저스틴 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중요한 투자자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그는 토큰 동결 문제를 두고 월드 리버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드 리버티 측도 그의 주장에 반박했고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법원의 판결을 대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던진 질문입니다. 탈중앙화를 말하는 프로젝트가 투자자의 토큰에 대해 얼마나 강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가? 암호화폐의 원래 약속은 간단했습니다. 내 지갑의 자산은 내가 통제한다. 중앙 권력이 마음대로 멈출 수 없다. 규칙은 코드로 정해지고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규제 준수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위험 통제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동결 기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프로젝트는 보안과 법적 의무 때문에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암호화폐의 가장 불편한 모순이 나옵니다. 탈중앙화를 팔지만 필요할 때는 중앙의 권한을 꺼내듭니다. 자유를 말하지만 누군가의 버튼 하나가 투자자의 자산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월드 리버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산업 전체가 오랫동안 피해온 질문입니다. 진짜 탈중앙화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탈중앙화라는 말은 누가 돈을 모을 때 가장 편리하게 쓰이는가? 이제 이야기는 개별 프로젝트를 넘어 국가 정책으로 올라갑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처럼 관리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 찬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 시대에 대응한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을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중요한 질문은 정책이 좋은가 나쁜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읽히는가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정책은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정책은 가격 신호입니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처럼 다룬다는 말은 시장에 하나의 메시지를 줍니다. 미국 정부가 이 자산을 진지하게 보고 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다면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한쪽에서는 정부가 암호화폐 친화적 신호를 보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대통령의 가족과 연결된 암호화폐 사업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 가까이 놓이면 사람들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시장과 특정한 이해관계에도 간접적인 힘을 주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권력과 돈이 가까워질 때 민주주의가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의심은 공격이 아닙니다. 의심은 권력을 감시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트럼프 코인 제국의 진짜 문제는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코인은 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코인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습니다. 투자 시장에서는 항상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더 위험한 이유는 가격 뒤에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권력이 시장 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 기대가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은 다시 정치적 브랜드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순환이 만들어지면 개미 투자자는 자신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점점 더 알기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코인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인물의 영향력에 베팅합니다. 그들은 미래 기술에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분위기를 삽니다. 그들은 자유금융에 참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과 돈이 결합된 구조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은 가장 높은 가격을 믿습니다. 가장 뜨거운 순간에 확신하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 남겨줍니다. 암호화폐는 처음에 자유를 약속했습니다. 은행 없이, 정부 없이, 정부 없이, 중앙 권력 없이 개인이 자신의 돈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그 자유를 이해하는 순간 자유는 다른 상품이 됩니다. 겉으로는 자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수익 모델이 됩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이야기는
한 정치인의 특이한 사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시대의 신호입니다. 이제 권력은 법만 만들지 않습니다. 기대도 만듭니다. 관심도 만듭니다. 가격도 만듭니다. 그리고 기대가 가격이 되는 순간 그 가격을 가장 늦게 믿은 사람들은 언제나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코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가격 차트도 아닙니다. 진짜 봐야 할 것은 돈의 흐름입니다. 누가 먼저 들어갔는가? 누가 관심을 만들었는가? 누가 규칙을 정했겠는가? 누가 수익을 가져갔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위험을 떠안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든 믿음을 가장 비싼 가격에 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